정말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편집 잘해 주실 거라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엄청 어색하겠죠? 그럼요. 네. 지금 시선을 또 어디 봐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를 보고 얘기하시면 되고, 제가 네네. 중간에 카메라 보자고 얘기할 때만 카메라 보고 좀 인사를 한번 해야 되니까. 네네. 네. 일단은 뭐 카메라 보고 인사를 먼저 해볼 거고요. 제가 먼저 인사하고 경훈님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촬영입니다.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름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오늘 처음 뵙는 분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두 번째 뵙는 분인데 소니 아티잔 아니지 소니 연말 행사 갔다가 뵙게 된 작가님이시고 저랑 전혀 또 분야가 다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초대를 해봤습니다. 직접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니 아티잔 3기 활동을 했던 김경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는 전공이 제품사진 전공하고 있고, 사실 작년 연말 행사 때 아까 뵀던 것처럼 그때 우연히 잠깐 뵀었는데 그때 생각보다 언변이 좋으셔서 대화가 잘 통해서 저도 한번 따로 뵙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와. 자, 이제 뭐 저랑 편하게 대화를 하시면 되고, 네네. 제가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사전에 질문을 좀 그럼요. 한번 던져드렸어요. 네. 네네. 사실 저도 지금 시점에서 오늘 답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이걸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궁금한데 뭐 하나씩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뭐 요런 걸 하고 있고 뭐 어디서 뭐 하고 있고 뭐 주로 하는 건 뭐 이런 거고 더 디테일한 자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네, 뭐 아니면 뭐 사진을 어쨌든 하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자기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들 좀 섞어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편집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좀 방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신 중간중간에 조금씩만 끊어주시면 네, 알아서 한번 잘라볼게요.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사진전공 17학번으로 입학을 했고요. 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재입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오. 원래는 전공이 정보통신학과였고 공대 계열이죠. 사실 근데 그 과가 안 맞는 걸 떠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어릴 때 막연하게 좋아했던 카메라가 좀 남아서 사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17년도에 입학을 운 좋게 해서 그때부터 전공을 제품으로 정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네, 저희가 광고 예술 분야로 두 개로 나뉘는데 광고에서도 제품, 인물로 나뉘는데 그때 선택을 제가 제품을 선호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품도 해보고 인물도 해보고 둘 중에 골라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그냥 제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제품을 하게 됐는데 흘러가는 게 거짓말처럼 제품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네, 어쨌든 제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들은 다 제품밖에 없으니까 제품하는 분이신가 보다라는 편견 아닌 편견이 생겨서 그냥 제품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인물도 좋아하긴 하는데 일부러 인물 사진을 안 올리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계정에요? 요즘에 올렸어요. 요즘 올렸어요? 거짓말했지.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안 올리던 이유는 혹시나 제품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 보일까봐라는 제 혼자만의 지레 짐작으로 안 올렸는데 왜 굳이 나가 할 수 있는 걸 왜 안 보여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여드린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피드 관리용이었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20년도에 졸업을 해서 방황도 좀 해봤고요. 사진을 이제 아예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작년에 좀 긴 얘기지만 그냥 나중에 푼다고 하면은 어쩌다 보니 스튜디오를 차리게 됐는데 그 스튜디오를 하다가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딱 지났거든요, 작년에. 차린 지 이제 3일 전에 1년이 딱 됐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네. 정말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편집 잘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세워둔 플랜이 있었어요. 20살부터 40살까지 난 이렇게 해서 이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됐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 번 막히니까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말해야지. 아니 뭐 다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때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에 약간 멘탈이 좀 나가서 그냥 바로 군대나 가야겠다 다 때려치고 했는데 그때 진짜 후회했어요.
직전에 왔었거든요. 제가 세워둔 계획에. 근데 그때 순간 획해서 도망가듯이 군대를 가버리니까 일단 후회가 남는데 후회가 남는 와중에 다치니까 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왔지? 저는 어떤 간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학사 장교 네,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그냥 도망치듯이 왔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었던 건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계속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다치기까지 하니까 네. 사람이 겹경사라는 표현이 마침 네, 네, 당연히 아니지만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군대 시스템이 사실 MRI 찍는데도 몇 주 걸리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게 한 몇 주가 아니라 이제 한 3달이 방치가 돼서 좀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거든요. 언젠간 낫는데 언젠가 다시 아플지도 모르는데 이게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네. 훈련을 열에는 언제까지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겹치니까 사람이 스트레스가 극이다라니까 네. 일단은 그때 좀 알았어. 내가 뭘 하고 싶었을까? 초기화가 됐으니까 내 세워둔 계획을 다 이제 버려주고 그때 이제 그냥 좀 나한테 솔직해지니까 그래 해보자 사진. 딱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제 얘기로 하면 되게 거창한데 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유 불문하고 근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고민 많이 그리고 했죠. 그거를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그걸 향해서 진학을 했다는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엄청 대단해 보이거든요. 진짜 뻔뻔했어요. 왜 뻔뻔했냐면 학원을 보통 다니거든요. 네. 그 입시하려면. 근데 제가 딱 두 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서울예대랑 중앙대였는데 너무 다 유명한 중앙대는 좀 유명한 데 아닌가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원래 뭐 다른 대학교도 있었는데 그냥 제 기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딱 그 두 군데였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예술대학교를 먼저 지원한다고 그다음에 중앙대를 넣으려 했는데 그 해에 중앙대가 편입학을 안 뽑았어요. 그래서 딱 저는 여기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했던 상황이고 그럼 이게 지금 사진학과를 편입학으로 서울예대는 신입학으로 신입으로 하신 거예요? 네네. 네네. 그래서 신입학 중에 이제 뭐 학사 전형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거의 미달이 나가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제가 딱 그때 전략을 짠 게 그냥 저는 저대로 그냥 혼자 공부해서 갔는데 그냥 그 학원비가 좀 아까웠어요. 네. 그래서 혼자 준비하고 안 되면 정시 때 준비하자. 네. 그냥 수시로 먼저 가자. 네. 왜냐면 입시도 다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 혼자 처음으로 전략을 세워본 네.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미달이 나고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벽돌 하나 쌓으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 그 벽돌값 내가 내줄게. 나 뽑아줘.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뻔뻔하게. 어차피 빈자리니까. 네. 네. 그래서 준비해서 갔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개판일 거예요. 근데 덜컥 붙은 거예요. 오히려 그 면접 때 좀 다른 질문을 했던 거겠죠. 어쨌든 저는 좀 전형이 달라서. 네. 근데 그 질문할 때 오히려 그때도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네. 직장 생활을 하다 왔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그걸 다 뽑는 게 아니래요. 미달이 나도. 네. 네, 그리고 나서 정시 때 보니까 초간 거예요. 미달이 안 난 거예요. 네. 와, 그래서 다행이었다. 이건 어쨌든 다른 의미로 진짜 운이 작용한 거네요. 저는 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필연이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네. 어쨌든 입시도 전략을 세워서 움직였고 아마 제가 가진 첫 전략이지 않을까. 그 전에 나름 인생도 계획을 세웠다 하셨잖아요. 네네. 평소에 계획적인 스타일이신가요? 아니요. 전혀 계획적인 스타일은 아닌데 네. 계획적인 척을 하려는 스타일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왜 그런 계획을 짰냐면 돈이 드니까 네. 어쨌든 전 제 사비로 학교를 준비해서 갔는데 제 코스트가 나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1학기 때 도전해보고 1학기 수시 때 도전해보고 안 되면 정시 때 돈을 들이자. 근데 만약에 수시 때 준비 안 했다는 표현보다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준비해서 붙으면 네. 사실 그 코스트를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장비를 산다거나.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선택을 한 거죠. 수시는 한번 나 혼자 준비해서 해보고 떨어지면 그때 정시 그래. 돈 내서 준비해보자. 그러면은 어쨌든 학원 같은 걸 다니신 건 아니고 네네. 네, 혼자 뚫었다. 네. 입학의 길을. 그렇죠? 네네. 네. 저는 사진 전공을 한 게 아니니까 궁금하거든요. 이 사진과라는 곳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커리큘럼도 그렇고 뭐 다양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겠지만은 뭐 직설적으로
여쭤보자면은 이 학부에서 배운 내용이 결국 지금 나와서 업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도움이 됐냐 안 됐냐 혹은 네네. 뭐 됐다면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표현이 웃길 수도 있는데 퍼센트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네. 같고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너무 기초적인 거를 가르치니까 사실 저희는 좀 멋있는 걸 찍고 싶어서 사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너무 이제 아크릴 위에 뭘 올려서 찍어봐라. 그래서 뭐 띠가 생기는지 그걸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숙제같이 느껴지니까 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다들 똑같이 폰보드 위에 제품 하나,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 올려서 그냥 띡띡 찍고 다 똑같이 이미지 복제하듯이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느낀 건데 그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사진은 기초에서 비롯돼서 반영되는 게 있는데 그때 막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일단은 학부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봤었고 그때 그 제품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나 계기 같은 게 있으신지. 이거는 아마 제가 조금 더 인터뷰한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얘기일 수 있을 텐데 인스타그램으로 레퍼런스를 찾다 보면은 다른 작가님들 사진을 엄청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딱 꽂힌 분이 있었어요. 와, 뭐지? 그러니까 진짜로 다른 거예요. 이분만. 우리나라 분이신데. 아예 뭔가 어나더 레벨이다. 네. 제품 사진이신데. 공개가 가능한가요? 아니 라이벌이라서 안 되나? 라이벌이라서 안 되나? 좀 이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그것도 못 드리는 게 좀 이따가 다. 네. 근데 그분 사진을 보자마자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다가 딱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샤넬 향수를 사서 그분처럼 찍어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때가 딱 제가 3학년이었거든요. 졸업전시 준비할 시기였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그분 사진을 엄청 봐서 연구를 엄청 해도 그분 사진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제 아웃풋은 계속 만들어져 있고 1학기 마지막 때 교수님한테 이제 크리틱을 하거든요. 크리틱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기 전에 어쨌든 저는 이분이 계속 레퍼런스였으니까 연락을 해본 거예요. 그분 직접? 네. 뭐 안녕하세요 사진 전공 17학번 어디 학교 이렇게 하면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온 거예요. 저희 메일 보낼 때 당연히 그러고 진짜 정중하게 보냈거든요. 근데 되게 흔쾌히 이날 시간 괜찮으시면 오시라고. 그래서 그때 바카스 한 명 들고 가서 노트북으로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죠. 봤는데 어쨌든 그분이 학생이니까 말을 처음에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려고 하셔서 편하게 얘기해 주셔야 차라리 그게 저도 성장이 되고 좋다. 가감없이 말해달라. 근데도 지금 생각하면 많이 이렇게 순화시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자기 사진을 보고 왔으니 사실 왜 이렇게 안 찍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저도 제시했죠. 근데 사실 그게 노하우고 그런 건데 다 알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처음 본 사람한테.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분은 저한테 은유적으로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냥 아까도 저가 넌지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저는 이렇게 찍는다는 그런 레파토리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상 그땐 그걸 흡수할 때가 아니어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와서 이제 잘 피드백 받고 와서 해봤는데 어쨌든 뭔가 다르게 좀 나오긴 한 거예요. 저는 혼자 끙끙댈 때보다는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가서 사실 1학기 때는 그렇게 평이 좋지는 않았어요. 본인의 평이? 피드백 사진이 좀 뭔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외골수 기질이라서 한 번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나와줘야 되는 건데 1학기 때 약간 그런 피드백을 받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 2학기 때가 된 거죠. 2학기 때 근데 아예 틀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사진을 계속 보고 있었지만 그분이 또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병이. 그래서 이번에 나도 이걸로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분 사진을 봤을 때 뭔가 되게 오묘한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진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조명을 어떻게 쓰길래 이런 느낌이 나지 하다가 그때 저는 학교에 앞에서 작업실이 있어서 학교 앞에서 맨날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형광등이잖아요. 저희 쓰는 형광등이랑. 그러니까 워낙 모든 시도를 다 해봤으니까 이번에 그 형광등으로 한번 해보자. 조명 자체를? 그냥 아무 써주지 말고. 근데 형광등만 쓰니까 약간 퍼런불이 도는 거예요. 파란 느낌이. 그래서 형광등 갖고 있는 색온도 때문에. 근데 여기에 만약에
순간강을 더하면 어떤 느낌일까? 네. 셔터 스피드를 좀 내리고 그리고 ISO에 대한 강박이 있었거든요. 100에 대한. ISO 최고의 퀄리티로 약간. 네, 그래서 ISO를 좀 조금 높여보고 셔터 스피드 좀 낮춰보고. 네. 왜냐면 저는 무조건 제품 사진 찍을 때 순간강으로만 찍어야 된다라는 제 편견이자 고집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네, 근데 어쨌든 저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 했는데 뭔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텅스텐 한번 섞어보자 네. 해서 했는데 사진이 저 그걸로 광고 사진 대전 은상 받았거든요. 진짜요? 네. 오. 그래서 그때 되게 기뻤어요. 그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도 찍을 수 있구나. 본인이 되게 은연중에 갖고 있던 그 벽을 본인이 결국 박살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사진 보면서 네. 그러니까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알려줬으면 그런 기쁨을 못 느꼈을 텐데 네. 계속 그냥 저는 물음표 하다가 혼자 이러다 보니까 그때 진짜 기뻤거든요. 이런 방법이. 그래서 지금도 사실 현업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은상 받을 정도의 그런 셋업이면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 당시엔 별거 아닌데 네. 어쨌든 그게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진과 학생들이랑.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 딱 하나 이뤘거든요. 다시 오는 학교인 만큼 내가 뭘 했다는 걸 꼭 하나 남기자. 족적을 남기자. 진짜 저는 그때 진짜 기뻤어요. 근데 그건 기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너무 사실 은상이 막 금상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혼자 위로한 거는 저희 학교가 원래 작년도 그렇고 그 재작년도 그렇고 막 대상 금상이 많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 해에 은상이 제일 잘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은상이면 그래도 우리 학교 제일 잘 받은 거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혼자서는 그렇게 좋아해도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어쨌든 누군가한테 결국 꽂혔던 거네요. 그 제품이라는 길을 가게 된 계기가 어떤 분의 사진에. 좀 이따가 계속 이분 얘기 나올걸요. 좀 이따가 제가 그냥 얘기를 하자면 딱 그 해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한테. 12월부터 이제 매거진 하우스를 들어갔는데 네. 이제 직원이 필요해서 연락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죠. 옷이 네. 할 수 있냐. 제가 워낙 좋아하던 동경하던 분한테 연락이 오니까 네. 그러니까 은상 받았고 어쨌든 전시할 때 제 사진도 제가 만족할 만한 크기로 걸었고 네. 승승장구된 느낌이었거든요. 네. 다가오는 먹구름은 모른 채. 그래서 좋다 해갖고 학교 동기 동생이랑 같이 들어갔거든요. 2명 동기가셔서. 네. 그 동생도 그 실장님 사진 되게 좋아하셔서. 네. 그때 지옥 아닌 지옥을 봤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사진이 어떻게 나왔나 했는데 이분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런 사진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냥이 아니구나. 그 집요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집요한 포인트보다 사람 자체를 되게 ꯘ갉아먹으면서 이런 사진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나의 이미지를 위해서. 근데 그 이미지에 대한 집중력이 워낙 높으시니까 엄청 예민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예민함 속에서 계속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매일 숨이 너무 막히는 거죠. 살얼음판 뒤를 걸으면서 네, 그래갖고 그때 버티셨나요, 끝까지? 아니 전 끝까지 못 봤고요.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했었어. 4, 5 아마 그때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많이 버틴 거 아닌가요? 아니 왜냐면 같이 갔던 동생은 더 오래 버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안 버텨서 지금 이렇게 사진을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때 사실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네. 제가 거기 스튜디오 다니면서 18kg 정도 빠졌거든요. 18kg? 네, 네. 그러니까 그거 힘듦 때문에 빠진 것도 맞는데 네. 악재가 겹쳤어요. 어시 월급도 많이 안 되기도 하고 퇴근도 못 하고 맨날 혼나고 차이고. 차이고는 나중에 편집 좀 했어요. 아니 이거 들어가야 돼. 한 번은 들어가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사진을 업으로 하시고 싶어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어시 생활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권장한다 안 한다? 저는 한다주의예요. 한다. 왜냐면 생각보다 바닥이 너무 좁고요. 네. 그리고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알던 사람한테 일 주는 게 좋지 모르는 사람한테 일 주는 것보다 어시를 하다 보면은 좀 바쁜 스튜디오를 가다 보면은
알다가도 모르게 인사드리는 뭐 클라이언트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뭐 그 클라이언트 어시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어시가 나중에 이제 어디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알던 어시가 저 이제 스튜디오 하게 됐다가 소리가 들리면 저라도 그분한테 연락은 한번 해볼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오롯이 겪는 거는 본인의 의사지만 네.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왜냐면 사실 그 당시에 같이 어시했던 친구들이 하지는 않은 게 좀 있어요? 사실 안 해요. 안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못하게 된 거죠. 사진이 질려서가 아니라 사람한테 질려서. 그럼 이제 제품 사진을 찍으시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인물을 찍으니까, 뭐, 전신샷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뭐 미디움 샷이 있을 수도 있고, 바스트 샷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굳이 이제 프레임으로 따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굳이 제가 더 좋아하는 걸 찾는다면 저는 되게 익스트림한 클로즈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청 진짜 잘려도 괜찮고, 네. 아니면 그냥 프레임 자체 얼굴이 아예 꽉 차 있다거나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작가님은 제품 사진 중에서도 네. 뭐 이런 제품 사진도 이런 분야가 있는지 프레임이나 뭐 이런 구성에 따라서 혹은 어떤 사물의 종류, 뭐 예를 들어 뭐 제형, 뭐 아니면 뭐 유리병, 뭐 이런 식으로 좋아하시는 그런 분야가 따로 있으신지 제품 안에서. 저는 앵글감은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제 사진을 좋아해주는 사진들 보면은 딱 정면에서 본 앵글 그걸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인스타그램 네, 좋아요 네. 수를 보면은 네. 그래서 내가 좀 이런 앵글감을 나도 좋아하고 이 앵글감을 잘 해서 아마 이 사진을 봤을 때 되게 좋아해 주시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좀 로우 앵글을 좀 많이 활용해 보려고 해요. 로우 앵글. 네, 극적인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그건 사실 개인 작업에서 좀 많이 구현해 보려고 하고 왜냐면 상업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좀 저는 정면에서 찍는 앵글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물 얘기를 하셨을 때 사물 그런 거를 좀 정해두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반사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누구나 광이 반사되는? 네. 네. 반사를 다 잡아도 네. 어쨌든 반사체가 아닌 제품을 찍을 때가 더 편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쵸, 사실 뭐 그쵸. 편하고 이게 아니라 제가 반사체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냥 제 주변에 최근에 안경을 찍은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랑 혹시 같은 분이신가? 그 친구랑 이제 한잔 하면서 그날 촬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원본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형 이거 여기서 이만큼 합성하고 이거 이만큼 따서 쓰고 그래서 막 과정을 얘기해 주는데 되게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거 생각을 토탈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네. 노하우를 알면은 그걸 잡은 방법을 바로 알 텐데 네. 그걸 모르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세팅만으로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게 빛나는 부분이 입사각, 반사각 통해서 이게 그쵸, 빛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반사되는 부분을 저희가 반사를 잡으면은 네. 여기가 어쨌든 막히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다 공부를 해야 되면 이제 제품마다 머리 아프죠. 근데 요즘 사진 보면은 굳이 반사 안 잡으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네. 오. 정답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정답에 국한되면은 사진이 계속 똑같아져서 네. 물론 잡아야 이쁜 사진은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굳이 안 잡아도 이쁘다면 그 이쁜 거에서 끝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클라이언트가 딱히 따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네. 왜냐면 본인은 정말 제 눈에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들 눈에 이쁘면 그게 제일 베스트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잠깐 아까 얘기하시긴 했는데 네. 결국 제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그 충격을 받았던 어떤 작가님 때문이었던 거란 말이죠. 그럼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사실 제가 먼저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롤모델이나 이런 영감을 받는 부분이 있느냐. 근데 네. 저는 아까 하신 대답의 일부가 이 질문의 답변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가님에 대한 뭐 추가적인 얘기나 아니면 이 작가님 외에도 혹시 뭐 롤모델이나 영감받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분을 최근에 연락을 한 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이번 달이구나. 이번 달에 한번 뵀어요. 이번 달에. 3월, 2월쯤 연락을 한번 드렸고 네. 근데 그때 연락을 드리게 된 계기도 웃겼던 게 네.
제가 이제 어디 업체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에서 어쨌든 계속 수정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아, 이럴 거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교통사고 나면은 수정 안 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피폐해지고 정신이. 네. 근데 딱 문득 이 생각이 들자마자 네. 그 실장님 생각은 계속 났었거든요. 아, 네. 너무 대단하셨다. 왜냐면 그때 그분이 부린 짜증과 예민함이 진짜 그 정도면 많이 누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워낙 많은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데 네. 난 이 클라이언트 하나 때문에도 벅차서 힘든데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계속 시간이 지나서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연락을 안 한 지 몇 년 됐으니까 네. 간두고 나서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닌데 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바에는 한번 전화나 해보자 네.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기억을 네. 왜냐면 같은 학교 선배 알고 보니 네네네. 그래서 저장해서 통화를 하다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했죠. 실장님이 참 미웠는데 실장님 요즘 들어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고. 그리고 여전히 실장님 사진도 좋고 네. 사람은 안 좋더라도 사진이 여전히 좋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네. 그리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마 그분은 정말로 가볍게 한번 나중에 놀러 와 했는데 저 꼭 놀러 가겠다고 네. 말씀드리고 저는 꼭 연락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연락 다시 드려서 한번 뵈러 갈 수 있냐고 했는데 네. 스튜디오 옮기셨는데 되게 좋은 데로 계속 그 성공 가도를 가시나 보다. 그때도 잘 나가셨는데 이제 더 네. 해서 진짜 엄청 좋았어요. 스튜디오도 되게 좋고 네. 그리고 그분도 여전히 바쁘게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한 2시간 넘게 얘기하다가 온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제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번엔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네. 사실 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 어디 가서 그분 얘기를 함부로 안 하는 게 괜히 이제 보여드릴 수도 있잖아요. 이분 밑에. 근데 괜히 그분한테 신뢰되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해서 그리고 어쨌든 말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너 사진 보고 오는 건데 내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그래서 이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정말 저는 이분 다시 볼 줄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다시 보니까 또 반갑고 좋더라고요. 미운정? 근데 아마 좀 미화되지 않았을까 스스로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딱 얘기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는 일단 그분의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감히 생각해 봤을 때 그분 입장에서도 꽤 기분이 좋았을 것 같다. 오랜만에 그렇게 연락이 온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저는 특히 사람이 미운데 사진은 여전히 멋있네요. 약간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되려 진짜 더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작가님이 이 사람이 너무 멋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직접 당사자한테 이렇게 뱉어낸다는 거는 저는 그것도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나쁘게 생각하면은 오늘 보고 말 사람인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애초에 기재가 그거예요. 존경이 깔려 있으니까 네. 저 싫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싫은데 너무 사진은 좋아요. 네. 어떡하죠? 애증 같은 그러니까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을 팔로우하고 있지 않지만 맨날 훔쳐보거든요. 저는 그 애증이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사진 진짜 잘 찍어요. 이따가 꼭 한번 계정을 제가 여쭤보고 확인을 구경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열등감 관련해서 제가 올렸던? 네. 네네. 근데 저도 맨날 열등감을 벗삼아 노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저랑 비슷한 시기에 계신 뭐 실장님들이나 작가님들이 있는데 잘 찍는 분들 워낙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 사진 보면 어떻게 찍었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제 롤모델이라 존경한 딱 이분 한 분이니까 이분한테 열등감 방에 못 갔죠. 애초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애초에 이분을 계속 바라보니까 다른 저랑 비슷하신 분 봐도 막 옛날엔 크게 열등감에 사로잡혔는데 지금은 좀 덜어낸 어쨌든 나도
갈 길이 멀고 이분들도 이분들만의 더 갈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충분히 잘하시지만 그렇죠. 틀림없이 뭔가 동경할 대상이 있다 생각하면은 네. 그래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다. 나 더 노력해야지 이런. 이건 이제 작가님만의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털어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저희는 선택받아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 선택이 안 되면 사실 언제나 그 자존감이 건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맞아요. 저는 심지어 근래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업체에서 이제 메일을 보낼 거 아니에요, 제안서를. 근데 전체 메일을 보낸 거예요. 누구까지 전체로? 그냥 누가 보냈는지 이 견적을 어떤 보낸지가 네네네. 충격인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자기도 아차 싶었을 걸 진짜. 그러겠죠. 네. 근데 근데 다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목록에 있는 작가님들인 거예요. 네. 네. 또 한 분은 저랑 저한테 제안 왔던 그 촬영을 하셨던 분이에요. 다른 그분인 거예요, 또. 네. 그래서, 했는데, 좀,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이 나빴다면 나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웃겼거든요. 뭔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사실 막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나쁠 것도 없다 생각해서, 저는 어쨌든 보내드리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그런 경험 했는데 되게 재밌었다 그냥 에피소드. 근데 저도 엄청 그렇게 되면 당황하고 웃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성실히 견적은 보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날 웃겼던 게 팔로잉 하고 있는 프로 실장님이 똑같은 메일을 받는데 업체가 다른 데라는 거예요. 네? 거긴 18명한테 보냈더라고요. 전 5명인데. 와. 그러면 일단 같이 그냥 사진 찍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궁금했던 걸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갑자기 이제 막 릴스를 찍기 시작하고, 네. 유튜브도 이렇게 지금 그냥 올려보겠다고 뭘 하고 있고, 이런 것 중에 이유가 뭐 크게 따지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뭔가 제가 답답한 마음을 풀 데가 없었어요. 뭐, 얘기를 막 누구를 붙잡고 마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통 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누가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내 생각을 혼자 주절주절 거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갑자기 릴스를 찍어서 올렸던 거였는데 뭐 어쨌든 반응 좋던데요. 생각보다 뭐 많이 봐주셔가지고 정말 부끄러워서 예. 네 정말 놀랐지만은 파급력 있으시네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이제 뭐 릴스랑 뭐 쇼츠랑 이런 영상의 시대라고 하니까 네. 이게 우연히 뭐 누군가의 눈에 띈다면은 제 PR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도 있거든요. 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저가 갖고 싶은 페르소나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하고 싶은데 이러기가 워낙 어려운 성격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저랑 결이 비슷한 사람이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너무 그게 부러워서 그리고 뭐 제가 큰 도움이 뭐 아직은 안 되겠지만은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주신다면은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지금 본인의 계정을 꾸려 가시면서 자기 PR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혹은 또 뭐 오늘 저처럼 이렇게 막 교류하시는 또 다른 작가분들이 계신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좀 얘기가 딴 데 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좀 가치 투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가치 투자? 네, 그러니까 저점인 주식을 산다. 네네네네. 근데 가치 투자 이건 편집할 거라 아니. 투자가 처음 돼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번 성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가치가 5,000원짜리가 9만원까지 6만원까지 갔었는데 네네. 근데 그게 진짜 큰 가치를 생각을 안 해서 20만 원 정도 넣어놨던 건데 그게 이제 300만 원 정도 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생각하잖아요. 이걸 300을 넣었다라고. 그런 것처럼 순간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존중해준 사람을 찾기를 원하거든요. 원했고 근데 그 시기에 딱 그게 소니 아티잔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 팔로워가 제일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적지만 그때는 200~300명이었는데
어쨌든 같이 하시는 3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워낙 팔로워도 많으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소니에서 저를 봐주셨을 때 잠재적인 가치를 봐주셨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누군가한테 나도 우량주의 희망이 있었나 보다라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엄청 와닿았겠네요, 진짜. 아 그때 진짜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이 누군가한테 나도 가치가 보여서 그래서 너무 그때 진짜 다음 주가 기대됐어요. 그러니까 그 발대식. 어쨌든 그때 왜 기억을 하냐면 그때 일하고 있었는데 일 끝나고 나서 이제 집 가는 길에 그 문자를 딱 본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가속딱지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구간에서 제가 80을 과속딱지를 끊으셨다고? 그걸 못 듣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문자 보고 좋아서 그래서 그 다음 주가 기대되는 한 주를 보낸다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진짜 그때 너무 기뻤어요. 진짜 기뻤어요. 근데 그럼 이게 이런 거 활동을 통해서 이번에 좀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네요? 엄청 컸죠. 왜냐면 딱 스튜디오 개소를 4월에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8월에 이게 된 거였거든요. 8월에 시작이 8월이었나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4월에 개소하고 나서 몇몇 브랜드에서 연락 줬는데 저는 그 브랜드 물론 지금 촬영은 하지 않지만 너무 감사해요. 그 브랜드가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그때 위치가 목동이었잖아요. 멀었어서 좀 더 죄송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잘 찍어 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시 연락 오면 더 잘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되게 기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자기 PR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활동을 끝내고 나서 봤을 때? 저는 저도 성격이 막 사람 친화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3기 하셨던 분들 중에 뭐 다는 아니지만 지금 연락하고 지내고 뵙고 하는 작가님들이 워낙 많거든요. 종규 작가님도 뵙고 뭐 최승호 작가님 따로 뵙고 홍조 작가님 따로 뵙자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인프라잖아요. 그분들 얘기하면서 이런 교류도 생기고 사실 아티잔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때 VIP 행사에서 이렇게 실장님 뵐 일도 없었고 그 누구도 뵐 일이 없었는데 제 인프라가 구축이 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발판이 점점 생기네? 그거는 있어요.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만약에 어떤 브랜드를 찍었는데 아니면 혹시 뷰티를 찍게 됐는데 혹시 주변에 제품 잘 하시는 분 있어요? 하면 당연히 아마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서 저 실제로 그런 적 있었어요. 저한테 누가 문의를 했는데 아마 리스트업을 제가 몇 명 해서 보내드렸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아티잔이었던 분들인데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아마 견적에서 너무 비싸서 다른 분 썼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티잔 아예 아니신 분. 그렇죠. 근데 사람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리스트업 해줬던 그 클라이언트가 되게 고마워했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다들 잘하시네요라고. 제가 이제 1기를 했었는데 그때 딱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사실 소니를 쓰지도 않았었고 니콘 카메라 쓸 때라서. 저도 니콘 썼었는데. 그래요? 근데 이건 학교 다닐 때 썼고요. 저 첫 DSLR이 알파 300이었어요. 소니. 그래서 그 지원할 때 항목에 써있긴 써있어요. 브랜드 무관하다. 근데 그런 거 있죠. 뻥치고 있네. 아니던데요? 어차피 뭐 잘하면. 소니 쓰는 거 뽑겠지. 약간 이런 생각 했었는데 제가 하여튼 됐다는 저도 문자를 받았을 때 엄청 기분이 진짜 이상했거든요. 당연히 뭐 좋았고 저도 왜냐면 어떻게든 저를 더 알리고 싶었으니까. 근데 그 심지어 니콘을 또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진짜였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제 기억에 저 그 마지막 면접 때 약간 공격당하는 듯한 질문들 좀 받았어가지고 뭐 저 혼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으나 나중에 뒷풀할 때 그 팀장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왜 그런 질문을 했냐 약간 근데 원래 자기 포지션 원래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그 대답을 잘 못했던 기억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돼서 저도 기분이 되게 이상했던 그래서 저희가 잠깐 이제 아티잔에 대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네네. 그럼 한번 대놓고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아티잔 과연 주변 사람들이나 혹시 누가 물어본다면은 추천을 할 것인가? 추천한다면은 난 이러이러한 어떤 이유 때문에 추천을 한다.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는 일단은 무조건 추천해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분일진 모르겠지만 저와 포지션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뭔가 나를 알리고 싶다 아니면 좀 더 작업에 대한 방향성이 그러니까 개인 작업에 대한 자유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소니라는 명목하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명분이 생기고 네. 책임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나 스스로도 노력하는 게 더 생긴다 느끼거든요. 그냥 개인 작업을 대하는 태도랑 소니라는 타이틀을 얹었을 때랑 그러면 내 작업물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네.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너무 바쁘시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바쁜데 생업이 너무 바쁘신데 이거를 굳이 해서 다른 분한테 올 기회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소니에서 제안한 일들을 그거는 다른 분들한테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자기 생업 열심히 하시거나 네. 아니면 내 생업이랑 그거를 잘 분리해서 할 수 있다면은 하셔도 된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 생업이 너무 바쁘신 분이 지원해서 굳이 다른 이의 기회를 가져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저도. 진짜 귀한 자리라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원하는 자리일 거라 생각하고 생각보다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배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획서 쓰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냥 기획할 줄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저도 저희는 최종 촬영에 대한 기획안만 내는 거였는데 지금은 아마 더 빡세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달 냈어요. 네. 그 최종 촬영에 대한 기획안을 몇 번을 반려를 당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번을 반려당하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 다닐 때 막 그런 조별 과제를 많이 하는 학과도 아니었고 PPT를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예 그거를 만드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뭘 하나 받았어. 되게 롤모델 같은 PPT를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네. 그래야 내가 윗사람들한테 이걸 올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되게 참고해서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거를 추천하고 싶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좀 아쉽게도 축소된 것 같긴 하지만은 저희 때는 이게 1기라서 그런지 전 멤버들에게 한 번씩의 라이브 방송 기회와 그리고 개인별 프로모션 영상이 다 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게 박제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제 인생에 되게 제가 그렇게 멋있게 좀 찍힐 만한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서 그럼요. 네, 그게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라이브 방송 저 처음 할 때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저 네. 뵙기 전에 그때 얘기하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뵀다고. 그래서 이런 걸 내가 할 일이 없을 거라고 평생을 살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라이브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막 어떻게 떠들어본 경험이 그래도 몇 번 있으니까 그래서 그 라이브 하면서 사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금 재밌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뭔가 대답도 하고 소통하고 이랬던 게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결론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그 뭔가 내가 혹시 누군가한테 나를 설명해야 될 때 나 그래도 소니라는 카메라 회사랑 협업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뭐 프로 작가로 등록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마케팅 팀의 직원분들과 어쨌든 다리가 생겨가지고 그럼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뭐 제품 살 때 할인도 그렇고 아니면은 뭔가 물건을 대여할 때도 그렇고 그런 데에서 생기는 그런 커넥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소니 관계자를 알게 된다는 게 사실 살면서 없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네. 뭐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질문은 한 두 개를 묶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오늘 진짜 감사하게도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셨고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거를 제가 이제 사람을 모집한다고 릴스에 올렸었잖아요. 제 릴스. 네네네. 댓글도 달아주셨고 그 댓글 달아주셨을 때 뭔가 이거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게 보통 사람 사진 찍는 사람끼리 만약에 콜라보 같은 걸 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모델을 각자의 조명 느낌으로 해석을 해서 결과물을 내본다든지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거부터 떠올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혹시 뭐 저희가 주제를 뭐 정해서 작업을 같이 콜라보로 해본다고 했을 때
혹시 뭐 떠오르는 그런 게 전 듣자마자 있으신지. 하나 있었어요. 네, 요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릴스 올리셨을 때 네. 댓글을 바로 달았던 것도 달았던 건데 그 전부터 제가 한번 뵙고 싶었고 연락을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했었는데 네. 근데 워낙 제가 그때 잠깐이지만 되게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되게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원래 혼자 앉아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사실 3기랑 2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섞여 있어가지고. 네, 2기 분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네. 근데 혼자 앉아 계셨고 사실 실장님이 옆에 그러니까 혼자 계셔서 글로 간 게 아니라 저희 3기 기수분이 거기 혼자 앉아 있길래 또 그거 못 봐서 저희 옆으로 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옆에 앉아보니까 인사드렸는데 네. 그분인 거예요. 유튜브에서 뵀던. 약간 내적 실밀감이 애초에 쌓여있던 상태였는데 네. 다행히 그 시아 작가님 옆에 다른 저희 기수분이 오셔서 네. 둘이 얘기 나누셔서 저는 오히려 더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생각보다 편하게 해주시고 생각보다 결이 맞아서 네. 한번 꼭 나중에 또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네. 한번 연락을 드려도 서로가 이제 시간이 안 맞고 맞아요. 하다가 이제 릴스 올리셨는데 혹시 이거면 이렇게 보자 이게 아니라 나도 저런 걸 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었던 걸 건드리네 해서 부럽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저게 편승하고 싶다 이걸 핑계로 네. 사실 못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 떠드는 것도 너무 네. 어렵고 한데 사실 어쨌든 덕분에 재미 떠들고 있는데 네. 그런 요소가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궁금하기도 했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네. 저런 내가 못하는 행동을 할까 들었고 우연히 오늘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친구를 잘 안 만나게 된다라는 그 봤어요. 제 거에서? 맞아요. 저도 나름 다 보고 왔거든요. 그래야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라도 더 말씀을 양질의 컨텐츠를 주지 않을까 해서. 네. 근데 저는 원래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준비하면서도 고등학교 친구들 잠깐 좀 멀리하고 그리고 원래도 친구를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외로워지는 거죠. 그쵸. 근데 결국에는 그 외로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면 그 시간을 어쨌든 거기에 할애하는 게 저한테는 약간 낭비처럼 좀 느껴졌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의 시간이 안 맞으니까 사실 외로움을 벗삼아 뭐 되게 오그라든 얘기지만 외로움을 벗삼아서 그냥 계속 제 할 일을 더 했거든요. 네. 근데 사람인데 이렇게 떠들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핑계로라도 뵙고 떠들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외로움 그러니까 그 친구 관련 얘기했을 때 비슷하구나 사람 사는 거. 그쵸. 다 비슷하구나. 나이 들수록 점점 친구 하나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왕이면 저희 사실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이왕이면 일에 도움될 만한 얘기를 나누는 게 그리고 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동기들이랑 술 한잔 할 때 좋았던 거는 사진 얘기하는 게 참 그게 웃겼던 게 참 싫은데 사진 얘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은 그렇게 끝나는 그러니까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재밌고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제 주변 지인들은 일반 회사원이고 회사원이랑 얘기를 해봤자 사진 얘기가 재미가 없을 거고 결국에는 사진 한 사람을 찾아서 얘기하는 게 나한테는 조금 더 양질의 시간이지 않을까. 네. 근래 봤던 콘텐츠가 잘하시는 작가님이 발로 찍고 그냥 일반인이 손으로 찍는 좀 알아요. 네. 그걸 봤는데 그런 것처럼 발로 찍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인물이 메인이시고 전 제품이 메인이고 서로 이제 포지션을 바꿔서 제품에 접근을 해보시고 네. 저는 인물로 접근을 해보면 그걸 만약에 누군가한테 피드백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니 관계자 안다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리님 이거 어떠세요? 뭐가 보시기 좀 어떠세요? 어쨌든 이런 콘텐츠를 만든다면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저 너무 지금 확 느낌이 오는데요? 사실 어쨌든 둘 다 아티잔이면 네네. 대리님한테 혹시 장비 협찬도 어떻게 안 돼요? 네. 그냥 소니가 붙여줘서 같이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어떻게 모델이랑 스태프분들이랑 잘 보여볼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제일 재밌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한번 접근해봐서. 또 좀 구미가 엄청 당겼어요. 네. 저는 듣자마자 방금 얘기하자마자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왔다가 이거 버리고 이게 맞다 싶었거든요. 방금 즉석에서. 이거는 한번 저희 추진을 해보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 한번 이따가 뒷풀이 할 거니까. 거기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요 질문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인데, 어쨌든 또 사진을 하시는 분이니까 각자의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올해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도 그냥 앞으로에 대해서도 될 수 있는데, 계획이나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두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먼 걸 보면 당장 눈앞에 봐야 되는 걸 못 봐서, 그래서 최대한 단기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막상 단기적인 걸 보려고 하면 뭔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면 또 먼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의 제 모습도 그렇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계속 섞인다 생각하거든요. 네. 모든 일에. 그래서 결국 그런 게 겹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게 있다면 저는 매거진에 사진 하나 좀 찍어보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하우스가 저런 게 아니라 네네. 그냥 한 건이라도. 한 일단. 컷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그냥 그 한 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게 모든 포토그래퍼들의 그렇죠. 로망이자 목표이지 않을까. 저 또한. 네, 그래서 저는 그 한 페이지 언젠가는 뱉어놓으면 좀 더 제가 그 말이 부끄러워서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되게 말하기 싫었는데 말을 하게 됐네요. 저지르고 보는 거죠. 안 되면 어쩔 건데. 음. 그래, 내가 지금 비춰진 내 모습들은 결국엔 내 과거의 내 언행들이 만들어지는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평소에 하기 싫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은연중으로 노력하거든요. 네. 벽이 단단하면은 사실 뚫는데 좀 고생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아까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세워줬다고 했는데 전 되게 멋있게 작은아버지 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삽니다 했는데 되게 경청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는데 그거는 근데 뭐 너를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가다가 앞에가 막히면 어쩔 거냐 했는데 그럴 리 없다. 네. 그럴 리 없다 했는데 근데 아까 막혔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좌우를 만들어 두긴 했는데 막상 좌우를 만드는 순간 선택지가 3개가 생기니까 하나에 집중해야 될 일을 3개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흐지부지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할 때 3개의 길을 만들어 둔다 하더라도 먼저 직진을 해봐서 안 되면은 왼쪽으로 빠질 생각을 해야 되지. 잠깐 발대보고 잠깐 발대보고 이러니까 그때 좀 알았죠. 작은아버지가 말한 게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정말 해봤을 때 다 막혔을 때 그때 한번 빠질 길을 생각하라는 거지. 이거 찍어보고 저거 찍어보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깨닫는 시기가 좀 다 달라서 좀 이제 와서 와닿는군요. 딱 지금 알아들어야 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얘기가 결국 필요하니까 그게 더 생각이 나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건 그 들리는 시기가 존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의 외침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아까도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잘 될 거야가 언젠가는 잘 됐어라고 돌아오지 않을까. 일단 떠들다 보니까 와 시간이 거의 2시간이 또 갔어요. 저희 그럼요. 그쵸? 아까 만난 시간이랑 생각했을 때 시간이 이게 매번 전 느끼는 건데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시간 안 보고 얘기했는데 네.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진짜로 네. 시간이 진짜 많이 갔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렇게 안 하던 직거리를 예. 해보셨잖아요. 네네. 네. 소감이 어떠셨는지. 근데 저는 사실 딱 보니까 저도 이런 까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판을 만들고 싶은데 네. 이런 사람이어서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목받긴 싫은데 주목받고 싶은 사람. 약간 그 은근한 관종.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덕분에 말도 되게 재미있게 잘 풀어주셔서 말도 잘 하고 가고 사실 이거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 이게 말을 잘 풀어줄 수 있는 MC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이런 기질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나중에 또 이런 인터뷰 당하는 사람으로 오는 게 또 저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배울 수 있겠죠. 같이 풀어낼 수 있는 걸 만들면 되죠. 그럼요. 저는 지금 이게 3번째 찍는 건데 네네. 지금 약간 계속 생각이 드는 게
나 좀 생각보다 이런 거 잘하나? 왜냐면 질문지 다 준비해 주시고 네.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진심인데 네. 저 궁금한 게 네. 어제 이거 질문지 네. 보내주실 때 피드백을 달라는 게 당장이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왜냐면 답변을 사실 그 전에 분들은 뭐 그날 저녁에라도 주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오니까 그래서 듣다가 자르려 될 때 좀 자르고 뭔가 그게 있었는데 근데 또 바쁘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똑같이 써요. 현장에서 말씀하셔도 된다. 저는 편하게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 컨텐츠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봤는데 뭐 내일 얘기해 주셔도 된다고 하셔서. 네. 그리고 아니면 피드백은 그런 거 있죠. 저는 일단은 제가 제일 윗줄에 썼잖아요. 제가 사전 정보 없이 일단 제 입장에서 써본 거다 보니 네네. 혹시나 뭐 제가 잘못 짚은 부분이 있다거나 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혀 그런 뭐 거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의 피드백이었죠. 저는 오히려 딱 정석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색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당연히 안 물어보겠지만 네. 뭔가 난처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거 없이 가야죠.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데. 혹시나 뭐 저도 지금 이제 이 다음 촬영은 아직 스케줄 잡아놓은 게 없어서 잡으려고 연락을 돌리고 있는데 다음에 오시게 될 분에게 네.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오시게 될 분한테 저는 솔직히 여기 나왔을 때 저는 솔직한 게 민석 실장님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많이 내려놓고 왔거든요. 왜냐면 내 모든 얘기가 사실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볼 텐데 그 한 명이라도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약간 꾸며지는 것보다는 정제됐지만 그래도 솔직함이 곁들였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오시는 분이라면은 저처럼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오시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보는 분들한테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촬영을 마쳐볼까 하고요. 네. 뭐 일단은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듣다 보니까 재미있었던 구간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그래요? 되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잘 정리를 해서 네네. 가편집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편집. 감사합니다. 검수 받아야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냥 내보내 내 마음대로. 네. 감사합니다. 저 가편집본을 드릴 거기 때문에. 떨렸거든요. 네, 그래서 차단해야 이의제기의 기회를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뭐 빠르게 정리하고 한잔 하러 가시죠. 좋죠. 소주 드시는 거 아시죠? 뭐 원하시는 대로. 예. 좋습니다. 네. 혹시나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뭐 계속해서 마지막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거나 뭐 인상적인 내용이 있다거나 뭐 좋았어요 뭐 이런 네 글자라도 좋으니까 댓글 하나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만약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다 보신 분 중에 있다면 왜냐면 이걸 맨 마지막에 말을 넣으면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라고 혹시 물어볼 수는 없나요? 이 보신 분한테? 네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왜냐면 혹시나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다 생각해서 나도 여기 오면 말 잘할 수 있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도 상관없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꼭 마지막에 넣으시는 거예요. 다 봐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작가님 사진을 찍어드리고 마무리를 할 테니까 다음 편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끝. 고생하셨습니다.